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오늘 방생을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정말 큰 원력을 세워서 방생을 큰 마음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비가 더 오도록 한 100mm 정도 와야 되는데 일기예보가 좀 틀렸으면 좋겠어요. 비가 곧 있으면 끝인데 비가 많이 와서 가뭄도 해갈이 모두 다 되고 한 목요일 금요일에도 다시 또 비가 예보 있던데 그때는 정말 100mm 와가지고 물이 철철 넘쳤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비가 안 오면 걱정이 많이 돼요. 이런 것이 이제 자연재해죠. 자연재해. 기후 위기를 통해서 생기는 자연재해. 근데 이 자연재해는 인재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겪는 기후 위기는 인재가 오랫동안 우리가 잘못한 게 오랫동안 누적되면서 생기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인재 중에 가장 센, 가장 힘들고 괴로운 인재는 오랫동안 누적된 자연재해이기도 하지만 아직 자연재해는 그만큼 현실로 되진 않았고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전쟁이죠. 전쟁.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정말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저런 전쟁이 있을 수 있나. 비슷한 것도 있었어요. 그 러시아는 2008년에도 체첸 이쪽에 조지아 이쪽에 쳐들어가서 도시를 박살내고 그렇게 하게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규모가 좀 작고 피해도 그렇게 안 크고 뭐 당시에 죽은 사람도 많이 있어서 뭐 그 규모로 작고 크고를 논하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근데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보다 땅도 6배가 더 많고 인구도 4,200만 명이고 이렇게 거대한 도시, 거대한 국가고 큰 도시가 많은데 이렇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랐고 일어났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군사 시설 정도만 파괴하고 군인들끼리만 서로 싸우는 줄 알았는데 며칠 더 지나고 시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도시들을 융단 폭격을 하는데 상상 이상으로 융단 폭격을 해. 지금 21세기에 저렇게 융단 폭격해도 되나? 마리우폴 도시 같은 데는 전부 다 그냥 이제 그 폭탄으로 미사일로 쇠를 박았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어제 보니까 1,600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민간인이 그것도 숨어서 이제 방공호에 들어가서 지하에 들어가서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제 목숨을 부지했겠지만 그래 전기도 다 끊기고 수도도 다 끊기고 뭐 식료품을 살 데도 없고 그래서 먹을 거 없지. 지금 거기는 여기보다 춥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춥겠어요. 그 추위에 밤새 벌벌 떨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물도 뭐 식수로 어디서 받아 먹어야 되고 매일매일 계속 미사일 뭐 포탄들이 막 터지고 총소리가 계속 나고 거기 수십만 도시거든요. 마리우폴이 해변 도시거든. 굉장히 그리고 발달된 도시인데 그뿐만 아니라 키우 수도까지도 그 수백만 명이 거주하는 수도까지도 지금 계속 폭격을 일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두 다 피난을 다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모두 다 간 게 아니고 200만 명 정도가 피난을 해외로 도피하고 있죠. 갑자기 며칠 사이에 200만 명의 난민이 생긴 거예요. 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렇게 폭격받고 전쟁이 생겨서 해외로 저렇게 난민으로 떠돌아가야 된다는 돈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그냥 몸만 빠져나왔을 텐데.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는 이제 경제가 이제 힘들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경제 말할 것도 없고 생존 위험이 너무 위험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푸틴은 계속해서 위협을 더 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도시를 키우를 완전히 박살나겠다고 계속 공격 지시를 내리고 계속 군사를 계속 파병을 하고 계속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다시금 전쟁 물자를 갖다 쓰고 있는데요. 얼마나 더 지속되려나? 이렇게 이제
그 푸틴은 어쨌든 우크라이나랑 이제 그 협상을 해서 더 나은 이제 그걸 얻어내려고 저렇게 도시까지 완전 박살내는 거거든요. 이거 완전히 전쟁 범죄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쟁 중에 군인들끼리 싸우는 것도 사실은 뭐 전쟁 범죄이긴 한데, 이거는 그래도 군사재판까지 가서 전범 처분까지 잘 안 받거든요. 근데 민간인 시설을 파괴하고 민간인을 죽게 하고 하는 건 완전 전범이에요, 전범. 왜 그 유럽 2차 세계대전도 왜 전쟁 범죄로 사형도 나오고, 전쟁 범죄로 수십 년 형도 받고, 몇 년 형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게 거기다 보면 민간인 피해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제 러시아가 하고 있는 것은 완전 전쟁 범죄입니다. 전쟁 범죄. 민간인 시설을 무작위로 포격하고, 병원도, 뭐 산부인과도, 뭐 기본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것도 뭐 사정없이 그냥 다 포격하고 있어요. 이러면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야 이제. 그러면 지시를 내린 푸틴도 가장 중요한 전쟁 범죄고, 그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른 사람도 전범이에요. 2차 세계대전 후에 그렇게 됐잖아요. 히틀러만 전범이 아니고 독일의 장교들도 다 전범이 됐어요. 지금 푸틴 한 사람 때문에 러시아의 장교들도 전범이 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집을 잃고, 또 그걸 나중에 뭐 휴전한다고 해도 복구하려면 그 얼마나 비용도 많이 들고 시일이 많이 들고, 그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전쟁 상처가. 우크라이나 사람하고 러시아 사람들은 같은 슬라브족이에요. 같은 한 종족이에요. 나라도 한때 같은 나라였어요. 지금은 서로 따로 있지만, 이제 그 소비에트 연방 이전에도 한 나라였던 때도 있고 분리됐던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지만 오래전부터 같은 슬라브족이라고. 우리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막 그랬잖아요. 우리도 남과 북을 나뉘어가지고 남북 전쟁, 한국 전쟁을 벌였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이 오히려 한국 전쟁을 벌인다고 하면, 남과 북이 전쟁을 하면 뭐 총 들고 가서 싸울 수 있어, 어쩌면. 근데 그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남과 북이 나눈 지 5년도 채 되지 않았고, 1947년, 8년만 해도 이렇게 남과 북이 서로 합쳐야 된다고 막 그렇게 선거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도 하면서, 그 말은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충청도하고 경상도하고, 충청도 경상도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강원도 경상도 다른 게 없죠? 그죠? 지금 그렇잖아. 그 1950년대도 그런 거예요. 저 평안도, 함경도랑 여기 경상도, 전라도랑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1950년대 초반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40년대 이런 생각을 하면, 아니 저쪽 함경도, 평안도나 여기 전라도, 경상도나 같은 나라는 같은 거잖아. 마치 지금의 우리가 경상도하고 그 강원도하고 경기도랑 여기 경상도랑 다른 게 없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상태에서 전쟁을 벌인 게 1950년대예요. 그 민족 상잔의 비극이었잖아요. 그래서 수백만 명이 그때 죽게 됐고. 그러니까 지금의 러시아하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랑 또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그냥 며칠 전만 해도 서로 러시아랑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서로 같은 말도 서로 통해. 서로가 말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말이 서로 통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까지, 물론 같은 민족이 아니더라도 저런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더 큰 비극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가 그런 전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원력을 세우자. 거기에서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러시아 사람들도 모두 다 내려놓고 평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큰 원력을 세우자. 기도를 좀 세게 해서 그 뜻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통할까? 여러분들, 우리 아들이 시험 합격인데 시험 보는데 기도한다고 통할까? 우리한테 기도밖에 뭐 있겠어요. 아들이 시험 본다는데 엄마가 돼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게 기도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많이 경험해 본 결과 부처님은 분명히 계시고 부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있어요. 전쟁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도한다고 뭐 세상에 전쟁이 완전히 없어지겠습니까만, 전쟁이 없어지길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한다면, 그러면 전쟁도 줄고 또 일어난 전쟁도 반드시 더 나은 방향으로, 저 산불이 일어나지 말라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산불이 안 나겠습니까만은, 자연이 그렇고 사람이 실수도 하고 이거 산불은 나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대한민국의 소방에 대한 지원이 더 많아질 거고, 소방 대상이 더 빵빵해지고 많아지면 소방에 들어가는 기구들도 더 많이 사고, 또 그래서 불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빨리빨리 끌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의 원인을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또 기도이기도 해요. 기도라는 건 목표이고 생각이고 의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의지가 크면 그 일을, 어떤 일을 이룰 수가 있잖아요. 기후위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한다고 기후위기가 없어지겠습니까? 기후위기가 더 계속해서 더 앞에 나타날 텐데, 그러나 우리가 기후위기를 위해서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 진짜 위험하다 라고 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ESG 이런 것들도 많이 좋아질 거고, 아리백을 위한 이런 것들도, 텍소놈 이런 예산들도 굉장히 많아져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거예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공화국이 되길 바라고, 민주주의가 더 발전되고 더 나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라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를 하고 하면 할수록, 그러면 이제 국가 지도자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또 독재는 사라지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라는 건 삶의 목표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잘 됐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아들에 대한 마음도 더욱더 밝아지고, 집착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 승진했으면 좋겠어, 건강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부처님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들에 대한 애착이 더 많아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에 대한 생각이 바로 서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들에 대한 생각이 바로 서면 아들이 철이 들어요. 아들이 철이 없는 건 부모님 탓도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황명사 신도가 철이 없는 건 스님 탓이기도 해. 제가 다 문제가 있어. 우리 신도가 철이 없어. 그래서 제가 원력을 세워서 보혈행원을 세웁시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보면 이렇게 하겠다는 게 나오잖아요. 스님이 기도는 안 하고 그냥 이제 내 인등비나 받고 이제 속파일 등비나 받고 그거 가지고 놀러 다니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신도들이 엉뚱한 짓 하고 다니고 그러겠죠. 되는 신도도 잘 없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기도를 이렇게 합시다. 보혈행원 품을 합시다. 뭐 이렇게 하자고 자꾸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면 여러분들도 생각이 바로 서잖아요. 눈을 보니까 눈이 부리부리한 게 여러분들이 완전 교양이 완전 교양 쩔어. 여러분들 집에서 다들 뭐 이렇게 한마디씩 다 하죠. 야, 보니까 기가 살았어. 그래서 가정을 바로 세우시는 분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 딸들도 철 들고, 그래 하는 것처럼 오늘 보현왕 분이 한 편의 독송은 우크라이나에서 정말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비록 시간은 30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30분이 3만 년의 시간이 되도록